한국의 버스 정류장. 프랑스인 여성이 남성을 둔 채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나이가 있어 보이는 남성은 여성을 따라가다가 멈춰 서는데요. 둘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고 여성은 도착한 버스를 타고 사라집니다. 두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프랑스인 라파엘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라파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제 끈질긴 성미라고 생각했죠.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것이 한번 실패한다고 해서 그만두면 영원히 실패자로 남는 법이거든요. 그런 제게도 큰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 딸 록산이었습니다. 고집도 강하고 하나에 빠져들면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쭉 달려가는 것이 저를 닮았다며 아내가 웃고는 했었죠. 저는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성격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면서 알아갔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록산은 뜬금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록산의 행동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흥미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록산은 드라마를 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한국어를 배우더니 심지어 한국어 시험까지 보더군요. 그렇게 한국에 관심을 가질 바에는 일본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한국과 일본의 사업을 번창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두 나라의 수준 차이를 직접 경험했기에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일본이지 한국이 아닌 게 사실이니까요. 저는 록산에게 차라리 일본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으나 역시나 듣지도 않더군요. 록산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 있는 대학교 합격장까지 받아왔더군요. 저는 어차피 한국을 경험하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알게 될 터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한국 유학행을 성사시키긴 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울면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내는 저를 닮아서 힘들어도 록산은 버틸 거라면서 그냥 보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록산의 고집을 꺾기로 결심했던 저는 록산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고 아내에게 단언을 했습니다. 아내 또한 한숨을 쉬긴 했으나 제 의견에 동조하여 유학을 가게 두었죠. 록산은 저희가 자신의 생각보다 쉽게 유학을 수락했는지 당황했으나 준비를 진행시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록산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지금쯤이면 돌아오고도 남았을 시기였지만 록산은 힘들다는 기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걱정되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록산이 돌아오지 않으니 저 또한 오기가 생기더군요. 저는 한국에 가서 어떻게든 한국에 대한 콩깍지를 벗기고 프랑스로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휴가 시즌에 맞추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한국으로 갈 것이라고 록산에게 공지를 해놓은 상태라서 그런지 공항에 마주 나와 있더군요. 솔직히 바로 프랑스행 티켓을 끊어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러면 더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록산은 프랑스에 있을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메이크업이 달라진 것도 있었지만 깔끔해졌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한국 스타일을 모방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았죠. 록산은 저와 둘이 있는 것을 어색해하긴 했으나 예전과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툴툴거리며 왜 왔냐고 했을 텐데 오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을 첫마디로 꺼내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딸이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제 딸은 제가 봐도 버릇이 없다 싶을 정도였는데 말투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드디어 철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록산과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록산과 저는 렌트카를 빌려 호텔로 향하게 되었어요. 록산의 집으로 바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한사코 싫다고 하길래 호텔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혹시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제가 왜 왔는지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이었더군요. 오랜만에 한국을 가보고 싶어서 방문한다고 했으나
제가 자신을 프랑스로 데려가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록산이 파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짐이 있는 집으로 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죠. 어차피 숨은 의도가 들킨 김에 설득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 록산에게 프랑스로 돌아가자고 했으나 말을 꺼내자마자 바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더니 한국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한국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걸 굳이 제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봤자 한국인데. 저는 록산이 도발한다고 생각했기에 오히려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30년 전이랑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자 록산은 고개를 젓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자신이 내일부터 한국을 구경시켜주겠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관광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기에 거부하려는 차에 만약 거부하면 내일 호텔에 오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협박 아닌 협박에 저는 알겠다고 답변만 할 뿐이었습니다. 록산을 마주하지 못하면 한국에 온 의미가 없으니까 말이죠. 다음 날부터 록산과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여행을 온 것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기쁘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 여행을 통해 안 좋은 점을 말하다 보면 록산의 마음이 프랑스로 가는 것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었죠. 첫날 록산은 저를 청계천에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청계천은 처음 보는 것이라 이런 곳이 있나 싶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노점상이 있던 자리더군요. 아예 천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을지는 상상도 하지 못해서 저도 모르게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까지 살 정도로 복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저녁에는 경복궁 야간 개장을 보러 갔었습니다. 경복궁이 야간에도 연다는 것을 알지 못했었는데 예약제라서 많이 붐비지 않아 좋더군요. 예전에 와본 적이 있었으나 더 복원한 것이 보이는 듯하여 처음 본 것 마냥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안 좋게 말해야겠다 싶어서 잘 보이지도 않은데 야간에 무슨 건물을 보러 오냐며 투덜댔어요. 프랑스의 궁전이 훨씬 화려하고 예쁘다고 하면서 말이죠. 록산은 긍정적인 말을 하며 궁궐의 자태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적극적인 태도에 저는 별달리 말을 하지 않았죠. 다음 날 록산이 가자고 한 곳은 미래기술체험관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갔던 곳에서 이곳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술들이 밀집되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었고 프랑스에서 이런 곳이 있나 생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긴 했으나 아닌 척하면서 어차피 기술이 상용화된 것은 아니니 그냥 공상과학 같은 일 아니냐고 했습니다. 록산은 한숨을 쉬면서 체험관을 나오자마자 호텔 가는 길은 알 테니 알아서 가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제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 주차된 차도 내버려둔 채 록산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따라가는데도 록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와 록산은 성격이 비슷해서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굽히고 붙잡는데도 저를 무시하고 있는 딸을 보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순간 저도 울컥하는 마음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딸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더군요. 저는 록산이 버스를 타고 떠난 후에야 딸이 서 있던 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매정하다고 생각하면서 버스 정류장에 가만히 서 있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광판이었는데 숫자들이 떠 있더군요. 저는 숫자들이 뭔지 몰라서 보고 있었는데 버스가 온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곧 도착하는 버스들은 밑에 뜨고 몇 분 남았는지 알려주는 것 같더군요. 효율적인 시스템을 눈앞에서 보게 되자 록산과 함께 갔던 미래기술체험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투덜댔던 것까지 생각나긴 했으나 굳이 생각하지 않고 호텔로 가기로 했죠. 저는 혼자 호텔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 핸드폰을 봤으나 아내에게 연락이 왔을 뿐 록산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며 한국이 뭐가 좋은지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 기분 전환 삼아 밤 산책을 나가기로 했죠. 바깥 공기가 후덥지근해서 덥긴 했으나 그래도 걷다 보니 생각이 정리되는 듯 하더군요. 인정하긴 싫지만 한국은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당시 일본에 일이 있어서 다녀왔던 적이 있었는데 일본은 그다지 변화된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한국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혼자 다니다 보니 주위를 더 꼼꼼하게 둘러볼 수 있어서 보이는 것이 많더군요. 특히 신호등이 인상 깊었죠. 아래에서 빛을 쏴 핸드폰을 보는 와중에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 농도 측정판처럼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니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달라진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제 고집만 너무 내세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록산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통해 제 생각을 바꾸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저는 록산에게 사과를 담은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살고 싶은 록산의 마음을 이해하겠으니 더 이상 나무라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었죠. 그 내용을 읽었는지 다음 날 호텔로 록산이 찾아와 자기 맘대로 한 것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방 하나였지만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잘 꾸미고 살고 있더군요. 저는 혼자서도 잘 해내고 있는 록산을 보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 혼자 밤 산책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치안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딸을 둔 채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록산은 한국의 IT를 배우고 싶어서 간 것이었더군요. 무조건 한국을 좋아해서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니 더 안심이 되었죠. 제가 딸에 대해서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한국을 통해 딸을 더 알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딸이 한국에서 살든 프랑스에서 살든 그 어디에 있든 지지할 생각입니다. 제 어리석은 고집을 깨게 해준 한국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라파엘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